경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주는 금기쁨입니다. 오늘은 브렌트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렌트유에 의해 왜 환율이 흔들리고, 왜 물가가 오르고, 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고, 왜 주식시장 분위기까지 달라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 번에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렌트유를 그냥 원유 가격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브렌트유를 훨씬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브렌트유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경제 전체 비용의 출발점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기름은 차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배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움직이고 공장도 돌아가고 물건도 운반합니다. 즉, 브렌트유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운송비, 물류비, 생산비, 전기료, 항공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는 경제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봐야 합니다. 브렌트유를 볼 때는 무엇과 같이 움직이느냐를 봐야 진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브렌트유와 달러입니다. 이건 한국 같은 원유 수입국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즉, 브렌트유가 오르는데 달러까지 강하면 한국은 비싼 기름을 더 비싼 환율로 사와야 합니다. 이러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기업 원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브렌트유와 달러는 한국 환율과 수입 물가 부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렌트유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이건 시장이 지금 유가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는 포인트입니다. 브렌트유가 오르는데 미국 10년물 금리도 같이 오르면 시장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브렌트유는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가면 시장은 유가가 부담이 돼서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야? 를 더 걱정하는 쪽일 수 있습니다. 즉, 브렌트유와 미 국채 금리는 인플레 장세인지 침체 장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브렌트유와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체감이 쉽습니다. 브렌트유가 오르고 원달러까지 오르면 한국은 이중 부담입니다. 원유 가격도 올랐는데 그걸 사오는 환율도 불리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한국 증시, 특히 원가 부담이 큰 업종들이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와 원달러는 한국 증시의 직접적인 압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번째, 브렌트유와 CPI, 즉 소비자 물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물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휘발유, 경유, 항공료 같은 데 반영되고 간접적으로는 물류비와 생산비를 타고 음식값, 생활물가, 공산품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시 불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와 CPI는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렌트유와 항공주입니다. 이건 실전에서 써먹기 좋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업종 중 하나가 항공입니다. 항공사는 연료비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오르는데 항공주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제 비용 충격이 실제 기업 이익에 번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브렌트유와 항공주는 비용 충격이 실물로 번지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브렌트유와 에너지주입니다. 브렌트유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먼저 힘을 받는 쪽이 정유, 에너지, 자원개발 관련 업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주만 오르고 시장 전체는 약하면 이건 건강한 상승이라기보다 위기성 자금 이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장이 좋아서 사는 것보다 불안해서 피신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와 에너지주는 돈이 방어적으로 몰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브렌트유와 구리입니다. 이 조합은 경제 공부할 때 정말 좋습니다. 구리는 공장, 건설, 전력망, 자동차, 데이터 센터에 많이 쓰여서 경기 체온계로 불립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도 오르고 구리도 같이 오르면 경기가 살아나서 원자재 전반이 강하구나 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브렌트유만 오르고 구리는 못 따라가면 이건 공장이 잘 돌아서 유가가 오른 게 아니라 전쟁, 해협 봉쇄, 공급 불안 같은 위기 요인 때문에 기름만 튄장일 수 있습니다.
즉 브렌트유와 구리는 호황형 상승인지 위기형 상승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렌트유가 높다고 무조건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경기 회복이면 시장은 경기 민감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오르는 이유가 전쟁, 해촉 봉쇄, 공급 차질이면 그건 위기형 상승입니다. 이때는 물가 부담, 환율 부담, 금리 부담이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숫자 자체보다도 왜 오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브렌트유를 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가 오르면 원유 수입 부담이 커지고 수입 물가가 자극되고 환율이 흔들릴 수 있고 그 여파가 증시와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브렌트유가 단순한 해외 원자재 뉴스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격입니다. 그럼 투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브렌트유가 오를 때는 보통 에너지, 정유, 자원 관련 업종이 먼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 운송, 화학, 소비재처럼 비용 부담에 민감한 업종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면 시장 전체가 이거 경기 좋은 상승이 아니라 물가와 금리 부담 키우는 상승 아니야? 라고 걱정하면서 성장주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브렌트유는 단순한 기름값이 아니라 물가의 출발점, 환율 부담의 힌트, 금리 인하 지연의 신호, 업종 로테이션의 단서, 그리고 지금 시장이 호황인지 위기인지 구분하는 열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렌트유와 달러를 보면 한국 환율과 수입 물가 부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미 국채 금리를 보면 인플레 장세인지 침체 장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원달러를 보면 한국 증시 압박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CPI를 보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항공주를 보면 비용 충격이 실제 기업으로 번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에너지주를 보면 돈이 방어적으로 몰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구리를 같이 보면 지금 원자재 상승이 건강한 호황형인지 아니면 불안한 위기형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브렌트유를 읽는다는 건 원유 가격 하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환율, 물가, 금리, 증시, 업종, 경기까지 연결해서 읽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브렌트유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경제 뉴스가 훨씬 쉽게 보이고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기름값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연결해주는 핵심 신호입니다. 이걸 읽을 줄 알면 뉴스가 쉬워지고 경제 흐름도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